네,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. 대표님, 저희 벌써 금요일에 네네. 말 그대로 이제 장의 마무리를 했는데 네. 오늘의 금요일장 한 줄평으로 꼽아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리가 아까 사이다, 탄산수에 좀 비유를 했는데요. 그랬죠. 자, 오늘은 조금 잠시 좀 쉬어가자. 네. 자, 잠시 쉬는 장이 좀 좋습니다. 왜냐면 네.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, 왜 금요일이 네. 항상 수급적인 어떤 요인에서 증시가 좀 조정을 좀 가장 많이 받는 이 날이기도 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코스피가 아까 마감됐죠. 네, 그랬죠. 자, 코스피는 한 0.3% 하락한 장으로 마감됐고 네. 코스닥은 0.75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 네. 자, 종합적인 어떤 요인에서 증시의 어떤 이 추세 시그널 자체는 네. 아주 완만하다. 자, 음.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가파르게 뛰어오지는 않았지만 네. 서서히 높게 좀 우리가 걸어온 걸 감안했을 때 음. 잠시 쉬어가는 장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장으로 네. 표현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또 금요일 또 불금이잖아요. 네. 저희가 한 주를 열심히 또 달려왔고 우리 장도 그래야 했는데요. 오늘은 잠시 쉬어가자. 네, 주말을 만끽하는 그런 어떤 장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제 저희가 특징 이슈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. 오늘의 특징 이슈는요. 바로 연기금의 큰손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. 이번에 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최대 20%까지 늘리겠다.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 네네. 이번에 그 올 들어서 3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요. 이 15조 원을 매도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상당히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정에서 매도세가 이제 멈춰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번에 이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이런 논의 과정, 이런 결과들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, 대표님? 일단 이게 참 네. 아이러니합니다. 이게 시간이 좀 그런데 네.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8년, 한 2009년도에는요. 자, 이 금융 위기 때문에 주가가 네. 아주 급락장이 좀 연출됐던 그런 시기였거든요. 어. 그때는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바친다라고 해서 네. 내 소중한 연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 난리가 좀 나셨던 그런 좀 것 흐름이 같아요. 있었고 지금은 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 포트에서 상당수 이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이 연기금의 운영 부분이 좀 이 가시화됐는데 네. 자,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승 구간에 따른 어떤 이 과거의 선례들이 좀 있었어요. 연기금의 수익률이 좀 매우 좋지 못했다가 네. 작년을 기점으로 이 수익률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기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. 근데 그렇죠. 지금 어찌됐든 최장기간의 이 매도세로 이 연기금이 네. 이 한 기간의 매도세 좀 한 축을 좀 담당하면서 네. 본의 아닌 이 타겟으로 좀 이 선정이 좀 됐는데 두 가지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요. 네. 연기금에 대한 이 공격적인 이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. 이런 좀 평이 있고 네.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증시의 어떤 유입성 또는 유동성에서의 어떤 이 연기금의 일방적인 매도 행위가 네. 시장을 조금 더 혼란시키거나 아니면 이 투심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,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네. 바로 오늘이죠. 그렇죠. 자,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시부터 네. 회의를 여는데 네. 일단은 이 범위 투자 포트에 대한 범위를 20%까지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을 때는 네. 논의 과정에 대한 어떤 결정 여부가 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나요? 자, 지금 14%에서 18%까지 되어 있는 이 포트 범위를요. 네. 20%까지 좀 더 늘리게 될 경우에 네. 많게는 한 6% 정도의 기금 운용을 조금 더 주식 매수 자금으로 좀 사용될 수 있다. 네. 자, 이게 증시의 매입 유입 효과가 좀 있다면 연기금에 관련된 투자 포트 종목에서의 어떤 수혜 여부가 있습니다. 물론 옥석가리기가 반드시 있습니다. 모든 옥석가리기요? 종목이 연기금이 다 사는 것은 아니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상위 매수 종목 또는 상위 매도 종목들 중에서 네. 자, 실적세나 이런 것들이 좀 완연한 종목들에서는 다시 이 포트 유입에 따른 네. 이 주가의 어떤 추세적 네. 전환 또는 이 연기금의 어떤 이 매수 행위가 네. 주가의 단기적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은 어떨까요?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.
일단은 그렇다고 네. 해서 지금 모든 연기금이 갖고 있던 보유 지분을 다 시장에 처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네. 자, 두 가지 이제 관점입니다. 국민의 연금의 가입자들의 자금을 갖고 네. 주식을 사고 파는 이 행위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실이 이제 막대하게 초래가 되면 네. 연금에 대한 어떤 투자 행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운용사의 연기금의 운용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하고 싶을 것이고요. 두 번째, 이 부분이 어떤 이 단기적 지금 우리가 3월까지 어떤 대세적 조정이 좀 마치고 네. 4월부터 추세 전환을 좀 했는데 네. 이게 좀 찬물을 좀 끼얹는 행위가 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. 종합적인 어떤 고려를 좀 고려해서 제가 네. 볼 때는 20%의 어떤 상향 부분으로 좀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번에 그 연기금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요. 만약에 뭐 20% 확대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추가 한 6%의 투자 계획, 그 투자 포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주 위주의 어떤 수혜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 줄 평 함께 알아봤고요. 잠시 후에 바로 자바라 골든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돈의 맛 채널 고정해주세요.